3월 27일 토요일입니다. 밤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부산 잠깐 다녀왔습니다. 왜 갔다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정규조 후보 5시에 유세 현장 한번 가보려고 하다가 나름 시간 계산 잡아서 볼일 보다가 갔는데 온천장 지나가는 데서부터 차가 많이 밀려가지고 시간도 놓치고 그냥 그 현장 어기를 이렇게 돌고 그냥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댓글에 또 어떤 분은 지지한다고 하면서 뭘 그렇게 또 소극적이냐고 이렇게 핀잔을 하시던데, 저로서는 다시 경주로 돌아오면서 빗길로 돌아오면서 제가 내 많이 변했는데 이런 생각했습니다. 제 스스로.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건 턱도 없는 말이고, 원래 제가 낯가림도 좀 있고 해서 그렇게 안 가거든요. 안 가는데 내 많이 변했네 싶었습니다. 뭔가 이 가슴에 뭔가 절박하고 타는 심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녀왔는데, 그렇습니다. 그까지가 제 깜냥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경제신문에 요거는 3월 17일자 신문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목은 이 내용에서 코멘트를 땄는 내용을 이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1년 살아보면 가덕 신공항 짓자고 못할 것이라고 하는 한국경제신문인데요. 오늘 제가 실제로 부산에 동네에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그냥 살짝 돌고 왔습니다만은, 그 동네 구청 주도로 하는 건지 부산시청의 주도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가로등이라든지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배너 플래카드를 달지 않습니까? 가덕 신공항을 지지한다,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세로로 쳐지는 배너들을 달아놨는 걸 보면서 저거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고, 또 굉장히 선거법 위반을 떠나가지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궐선거의 취지 자체가 그 미투 사건으로 촉발된 것이고, 서울에서도 보궐선거 왜 해? 라고 하면서 그 미투 사건을 상기시키는 그 문구를 달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한다지 않습니까? 도대체 글쎄요, 너무 편파적이라도 이렇게 편파적일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미얀마 사태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총칼만 그렇게 있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 제도에서는 투표가 곧 총, 칼, 대포, 피입니다. 피를 대신한 게 투표거든요. 그런데 그 피를 대신한 투표에다가 편파적으로 그렇게 어떤 정파성을 보이고 관제 캠페인을 벌리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장규호의 현장이라고 하는 논설위원회 그 세션인데요. 지난달 뜨거웠던 가덕 신공항 이슈가 공직자 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쑥 들어갔다. 특별법까지 제정된 마당에 다 끝난 얘기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그러나 가덕 신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해도 사전 타당성 검증의 벽을 제대로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만큼 만만치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4월 재보선 여부를 떠나 가덕 신공항의 허와 실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의 지역 갈등 문제로만 조명됐던 신공항 이슈를 안전성 중심으로 다시 들여다봤다. 지난 12일 부산의 서남쪽 끝 가덕도, 그가대교 공사 이후 10여 년 만에 다시 찾은 가덕도는 기자의 가슴을 뛰게 했다. 초입에 있는 부산신항의 웅장함에 놀랐고, 놀차대교 건너편 가덕도의 기운찬 산줄기와 청정 바닷빛에 다시 한번 탄성이 나왔다. 천혜의 자연환경이라는 말이 한치 모자람 없는 어촌 가덕도는 그러나 신공항으로 변모할지 모른다.
비행안전과 바다 매립용 토석 채취를 위해 연대봉 459m를 비롯한 주변 산과 봉우리도 모두 깎일 처지다. 서해 해상 밀고 나온 활주로 가덕 수도 선박과 충돌 위험, 뻘 깊이 20에서 40m인 약한 지반에 바다 매립하는 난공사, 가장안전평가, 김해공항 확장안 뒤집은 근거도 불명확, 부울경은 10조 원 아래로 예산 줄이기에 안간힘 영역. 여기에는 이제 박상모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총괄이사 뭐 이런 인터뷰 나오고요. 안전 최고점 김해 신공항서 의문의 급선회, 항공 입지 선정에 경제성, 항공 수요, 접근성, 환경 영향 등 고려할 요소 많지만 관건은 역시 안전이다. 김해 신공항 활주로 한 개 확장은 이 돛대산을 피하기 위해 정북, 정남 방향인 기존 활주로의 북쪽 끝단을 왼쪽으로 40도 틀어 새 활주로를 놓는다는 계획이었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은 가덕, 밀양을 제치고 김해 신공항의 사전 타당성 조사 총점은 물론 안전 부문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이런 과정을 통해 2016년 확정된 김해 신공항은 그러나 작년 11월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결론에 제동이 걸렸다. 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결론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고는 납득할 만한 수준의 문제 확인 과정 없이, 그것도 원점 재검토가 아니라 특별법 밀어붙이기로 위험 요소가 다분한 가덕 신공항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검증위에서 제기한 김해 신공항 관련 22가지 의혹 중 안전성에 관해 명확히 규명된 것은 없다며 공교롭게도 김해 신공항이 위험한 공항이 아니라는 점이 검증위를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오히려 그게 밝혀졌다는 거죠. 전 정부의 결정은 모두 적폐몰이로 뒤집으려는 지금 여권의 행태가 신공항 문제에서도 그대로 재현된 셈이다. 뭐 여기에서 또 바닥에 뻘이다, 뭐 침하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여기에는 이제 파리공항공단이 평가한 공항별 안전도가 나옵니다. 김해, 밀양, 가덕도 이렇게 나오고요. 김해에 대해서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공항 안전점수 300점 만점 중에서 김해공항은 217점, 밀양은 120점, 가덕도는 192점, 사전 타당성 총점 1000점 만점 중에서 김해 신공항은 805점, 밀양은 686점, 가덕도는 619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은 남해로 뚫린 외해에 노출되어 있고 역시 태풍의 길목이라는 점에서 간사이 공항과 같은 재난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지상 40m로 활주를 높인다 해도 해일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통상적인 태풍에도 군 항공기는 공항에서 모두 피신시킨다. 그런데 강력한 태풍의 바람과 함께 해일까지 닥칠 경우 비행기 동체 손상은 예측하기도 어렵다. 간사이 공항의 지반 침하를 보수하는 데 10조 원이 들었다는 점도 가덕 신공항의 입지 선정에 회의를 품게 한다. 위안이 되는 것은 간사이 공항에 없는 안반층이 가덕 신공항 연약 지반 아래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반대로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일본의 토목 공법도 태풍과 해일 앞에 손쓸 도리가 없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간사이 공항의 교훈을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1년 살아보면 가덕 신공항 짓자고 못할 거다, 이런 제목의 세션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가덕 신공항의 타당성 또 타당성이지만은 그래도 부산 시민들이
일단은 보궐선거가 이렇게 열리는 취지, 원인에 대해서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쉽게 답이 나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정말 억만보를 양보해가지고 가덕 신공항이 괜찮다. 안전성에서든지 타당성에서 괜찮다라고 할지라도 이번 선거가 열리는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보궐선거가 열리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그것만 하더라도 이미 이 선거는 하나마나한 선거일 것인데, 정말 웃긴 거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에서도 같이 특별법을 동의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여기서 보면은 가덕 신공항 이슈가 공직자 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속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LH 사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문재인 정권을 아무리 비판을 한다고는 하지만 LH 사태만큼은 문재인 정권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워낙에 이 사람들이 이제 비리가 있다 보니까 LH까지 터지니까 저 봐라, 이 석은 정권에 또 저런 일도 또 터지는구나 하고 이제 연결이 되지만, 실은 LH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정권 상관없이 계속 근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 같은 것과 마찬가지인 게, 어느 정권이든 상관없이 공무원 조직은 계속 살아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시장 선거를 한다. 시의원, 기초의원 선거를 한다. 공무원들은 이 사람이 와도 이 사람이 와도 웃어주고 그냥 다 합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선출직 공무원이고 자신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가는 건 공무원 조직입니다. 그것처럼 LH 직원들도 그냥 문재인 정권이라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지금까지 비일비재했다는 해왔다는 게 이제 드러난 것이죠.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권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저는 전수조사를, 우리 경주 당연히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콩타작 하듯이 탈탈 털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지지율이 좀 높아지는 것도 이것 때문이잖아요. LH 사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뭘 잘해가지고 지금 지지율을 얻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판국에 가덕 특별법을 같이 통과했다는 그 자체만 보더라도 비전이 없음을 고백한 것에 다름없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면, 집권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서울, 부산을 탈환하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할 것이다 라고 내놓을 만한 상품이 없는 겁니다. 오늘 제가 거기 이제 동네로 해가지고 부산에 들어가잖아요. 그 들어가니까 이제 그 박형준 씨 플래카드 가운데로 두고 위아래로 정규재 후보의 플래카드가 딱 붙어 있던데, 아주 프레이즈 구해서 굉장히 괜찮다고 봤습니다만, 거기 길목도 좋은 데던데, 박형준 씨의 그 내용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부산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정말 그 이가 알리는 소리 해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형준 씨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바뀌어야 되는데, 부산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라고. 내용도 비문입니다. 그 문장 자체가 비문이에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나는 어떤 상품을 내놓을 것이다, 그거 없이, 특히나 개인적으로 볼 때도 박형준 씨 자체가 지금 비리에 연루돼 있는, 의혹에 연루돼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바뀌면 바뀌어야 되는데 부산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글쎄요, 어떤 부산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따위로 그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혼내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혼내줘야 되고, 그 혼내주는 게 제가 그냥 노론소론 싸우듯이 저 정당 좀 혼내주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70년까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지금 이 봉우리에서 이 임계점이냐, 꺼져버릴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여기서 한 번 더 점프를 할 수 있는 재도약을 할 것이냐의 기로에 지금
다다라 있는 상황이에요. 혹자들은 제가 어제도 밤에 말씀을 영상에서 한 바가 있는데, 뭐 축구 동호회 가가지고 축구 한 게임 차고 막걸리 먹고 파전 먹고 오늘 벚꽃 피는데 돌아다니고 차 잘 굴러다니고 예정대로 버스 노선 다니고 눈 뜨면 우리네 일상이 찰칵찰칵 돌아가니까 대한민국이 무슨 영원히 존속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여기죠. 언제나 우리는 그 현재 상태에서는 영원할 거라고 여기는 게 인간의 습성이기도 합니다만은 70년에 지금 도달했는 상황에서 정말 밑으로 급전직하로 뚝뚝 떨어져 나가느냐, 아니면은 정말 이 정치 몰입애들, 포퓰리스트들 청소 한번 싹 하고 국민들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다시 점프를 해 나가느냐, 지금 이 기로에 있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혼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정규재 후보를 지지하는 어떤 영상을 찍으면 싫어요를 꼭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아마 나라 걱정을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아마 두 가지 분류의 사람들일 것 같아요. 왜 정규재는 총선에서 부정 개표 의혹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쪽에 섰느냐라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호감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정규재 씨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표를 쪼개 가지고 혹시나 분열되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게 다시 승기를 주면은 어떡하려고 저렇게 표 쪼개려고 나왔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글쎄요, 대한민국에 그래도 명색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간이 굉장히 쇠가슴만 하단 말이에요. 쇠가슴만 해요. 밀어붙일 때까지 확 밀어붙여 버려야 됩니다. 예, 이거 꽉 밀어붙여가지고 떨어지도록 확 밀어붙여야 됩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속에 훌륭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정당을 이끌어가는 구심체, 그 외형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보다 약간 덜 좌파죠. 덜 좌파죠. 근데 그거 찍어준다? 쟤들을 차마 찍을 수 없어서 밉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얘들 한 번 더 찍어준다? 그거 도대체 몇 년 동안 해왔습니까? 그거 몇 년 동안 해왔습니까? 분열돼서 또 민주당이 또 가져간다. 그럼 가져가는 겁니다, 그냥. 그 민도가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나라 곤도박질 치는 겁니다. 그럼 어쩝니까, 그러면? 그거 무서워가지고 저질 정당, 짜가 보수 정당이라고 있는 거 계속 그거 살려줘야 됩니까? 계속 살려줘야 됩니까? 우리가 시골에서 불 피우기를 하면 예전에 우리가 눈물 흘려가면서 불 피우고 계속 피워왔습니다. 피워왔어요. 그래도 이거라도 갖고 있어 밥을 해 먹으니까, 그죠? 그거 물 뿌리고 지근지근 밟아버려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똥불은 없애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짧게 갔다 왔습니다만 그 플래카드 달려있는 그런 꼬라지들 보고, 예?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 혼내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면서 우리 그 작은아버지 집에 사촌하고도 통화도 하기로 했는데 알고는 있더라고요. 그 정규재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알고는 있고, 야, 지지율 요즘 조금 뭐 올라가는 것 같더라, 이렇게 반응도 하시던데, 거기 이제 사촌 누나하고도 대화하기를 좀 관심 갖고 영상 같은 것도 좀 찾아보고 주변에 좀 알려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가덕신공항이라고 하는 이 개벽따귀, 예? 개벽따귀, 살점도 붙어 있지도 않는 개벽따귀 툭 던져주니까 그쪽으로 와글와글 다 몰려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 작당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 신영복 민주당 두 정당 제발 좀 혼 좀 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부산 시민들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경제신문이고요. 3월 17일자 장규호의 현장. 여기서 1년 살아보면 가덕신공항 짓자고 못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세션이니까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누가 사기꾼인지 누가 도둑놈인지 좀 가려내서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